이제부터 전화하지 마. 도청되니까. 건물명을 얘기하지 말라고. 터인지 방 번호 얘기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면 도청되면 바로 들이닥치니까. 문 열어주지 마라. 연변이라 해도 보호이부가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삼촌이 첫 번째 시도 때는 잡혔어요. 네, 강을 건너다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래서 집안에 빨리 이제 다 돈을 모아서 저 사람을 살리자 해서 온 가문이 또 달라붙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보호이부 갖다 구해가지고 그때 직결서를 가게 되니까 보호이부 단계에서 빨리 꺼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외가 돈을 뭐 저기 사돈의 팔정까지 다 모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꺼내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중국으로 갈 수 있구나. 그 목표가 한국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외삼촌을 일단은 지켜와야겠다. 그래서 그때 외삼촌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아주 어렸으니까. 네네,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되게 그때 돌멩이 한 개가 내 가슴에 쿵 내려온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고 외삼촌이 바로 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부터 나도 가야겠다 준비를 하게 됐고, 외삼촌이 성공하자마자 바로, 이제는 다음 차례면 내가 가야겠다. 내가 브로커 비용은 다 갚았고, 이제는 한두 명을 데려올 준비가 됐다. 누구냐?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네, 이미 다 준비했고요. 저희가 막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이다. 하고 바로 왔죠. 그 가족이 여기까지 와서 한국에 왔으니까 당신들 오세요라는 어떤 구세주와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친척들이 한 명이 가서 한국에 성공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전철을 처음에 지금 출발 스타트를 끊어준 사람이니까 완전 등대지 않습니까? 네, 그 삼촌을 장군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만나면 장군님 오셨습니까? 우리의 장군님이십니다. 그러네. 좋습니다. 네, 주장군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장군님이십니다, 우리는. 장군님도 그런 은혜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군님도 우리는 밥 한 숟가락 안 주는 장군님이잖아요.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 네. 그 삼촌이 먼저 한국에 가서 도착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에 그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가족들이. 애매했어요. 일단 안도. 잘 갔다 이렇게 하나요? 그럼요. 살았다 이제는. 가서 살았구나.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가 드디어 좋은 곳에 가서 살았다 라는 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제일 컸고요. 그런 엄마 표정과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사셨고 이제 안전하게 가셨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에,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사람과 결국에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남겨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뒷수습을 좀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은 오빠와 지금 우리 주옥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건너게 됩니까? 이거 하면 또 노래가 생각나요. 그 노래 아십니까? 1919년 3월 1일은 3월 1일이 온 거예요? 아닌데 3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날 3월 18일. 네. 2013년에 맞습니다. 한 번도 중국은 가보지 못했고 먼 발치에서 지금 그럼요. 그 심파라는 데서 그냥 중국을 눈으로 그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 옷차림, 길거리 이런 거 보고 그 17살의 주옥 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설레던데요. 어떻게?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발전된 걸 많이 우리랑 너무 다른 걸 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까지는 꿈을 못 꾸고 중국도 큰 선망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렇죠. 중학생 때 제 꿈이 중국에 팔려가는 거였어요. 팔려가서라도 중국이라는 문명을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전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저 제발 누가 나를 좀 훔쳐가줬으면 이 생각만 했다고요. 야, 근데 내가 지금 중국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딱 창문을 몰래 이렇게 딱 커튼 열고 봤는데 진짜 드라마에서 봤던 그 반짝반짝한 네온등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가슴이 터지죠. 막 한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걸 보고 내가 느꼈던 게 가로등이 얼마나 높은지 쫙 뻗었는데 흰 등도 아니고 되게 마음을 약간 은은하게 하는 약간 감귤색 가로등 불빛이 쫙 비추는데 그 가로등이 끝이 없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지금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라는 그 희열 플러스 희열과 공포와 근데 걱정과 두려움 다 있었죠. 그래서 바로 외삼촌 통화를 해서
딱 그래서 그 어디까지 도착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외삼촌이 이제부터 전화하지 마. 도청되니까. 그리고 거기 연변이라 해도 보호이부가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뭐 전화할 때 이러면 삼촌 제가 보니까 뭐 한자 대충 북한 사람들이 한자 웬만하면 알잖아요. 네. 보면서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행복 유치원 앞에 있는 그 건물에 들어와 있어야 하니까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건물명을 얘기하지 말라고. 도청돼서 잡히니까. 그러니까. 아 알겠어 이렇게 잠깐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제 전화해. 그래서 몇 호인지 방 번호 얘기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면 도청되면 바로 들이닥치니까. 문 열어주지 마라. 그래서 그 설렘과 함께 야 내가 이걸 나가볼 수 없다는 게 속상하죠. 너무 그때 절망감이 처음으로 든 게 야 나는 왜 무슨 죄를 지어서 몇 미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다니는 것을 나는 왜 다닐 수 없을까? 이게 죄악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17살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라는 걸 약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 봤느냐에 대한 거를 계몽기 문학에서만 봤지 그 사람들의 서름을 알았겠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는 여권도 없고 나가면 잡히고 출신이 들키면 안 되는데 누릴 수는 없고 그게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그거를 좀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죠.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는데 우리는 노래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그럼요. 중국 사람들은 그 노래방이나 꺼팅이라는 데 들어가면 걔들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럼요. 가이드들은 들어가서 듣지도 말라고 하니까 저 사람과 내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나는 조선 사람이고 맞아요. 그러면 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원한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중국에 와서 당연히 우리가 느끼죠. 서럽죠. 맞아요. 왜 저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악을 쓰고 진짜 무조건 한국에 내가 성공해서 가야겠다라는 게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북한을 출발해서 어디를 경유해가지고 태국으로 갑니까? 아, 네. 중국 일단 연변 딱 넘어가고 연변에서 아마 백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상하이 쪽으로 경유해서 쿠밍에서부터는 또 산을 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네, 두 발로 산을 터봐 오르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브로커가 일행이 5명이었고 브로커 2명 앞뒤로 서 있고 저녁에 붙었다면 다음날 새벽 7시까지 한 거의 10시간 넘게 산을 터봤던 것 같아요. 막 정글을 이렇게 터봐가지고 정말 힘든 코스였구나. 네, 제일 먼저는 가니까 미얀마 브로커들이 나온 거예요. 버마 사람들이. 그래서 버마 사람들이 나와서 딱 또 인계받고 막 가니까 또 라오스 사람들이 나와서 산 어디서 딱 불빛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어느 나무 밑에서 이렇게 번쩍번쩍 하니까 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똑같이 막 이렇게 엉글엉글하게 생긴 사람이 나오더라고. 둘이 딱 나와서 얘네 이렇게 머리 딱 세면서 얘네라는 거야. 그런 거겠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불빛 번쩍번쩍 해가지고 또 우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다가 막 뭐가 탁 밟았어. 뼈가 뼈였어요. 엄청 큰 뼈. 부러졌어요. 부식돼서. 그래서 야 이게 뭐냐니까 걔네 뜨개 말을 한다고요. 한국말을. 네 선배뼈라고. 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얘네는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돈벌이를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말이 안 되지. 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산 터바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제일 극한의 어떤 코스로 오다 보니까 한 10시간을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산만 탔어요. 산만 타는 그런 네, 코스로 벼랑 왔는데 타고. 어떤 사람은 또 1시간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초저녁 7시부터 거의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걷는 거니까 한 번도 제대로 걸음을 걷지 않던 사람이 맞아요. 체력이라는 건 아예 무드리 꽝인데 그 걷는 게 내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맞아요.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엉덩이 끌면 내려왔어요. 바지가 씻기지 않더라고요. 바지가 일단 헐딱 젖었었고요. 너무 힘들면 목구멍에서 피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서 철분 냄새가 나요. 맞아요. 그걸 쉐비린내 하면서 내려와서 상상하기가 싫어요. 네, 야 생각이 났어요 다. 10년이 지났는데 네. 저도 15년이 됐는데 지금 그때 야. 기억에 내가 산을 오르면서 뭘 생각했냐.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산에 다시 가면 나는 진짜 등신이다. 난 절대 산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요즘 거야. 등산 안 하십니까? 전 안 합니다. 아직까지 그 결심을 지키고 있어요. 산하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네. 그때 이후로. 야 등산해요? 아직은 등산할 나이들이라서 등산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저 매일 사실 등산을 하는 게 저희 집이 오르막 꼭대기에 있어서 매일 등산하는 기분으로 집이 다녀요. 가는 길이 등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나 언니였나 누구였나 초대했는데
무슨 산꼭대기 집이냐. 아, 진짜 산에 있어요? 여기 분덕이구나. 옆에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유, 그 고생스러운 길을 네. 완주해서 네. 오빠랑 같이 네. 태국 수영소에 들어왔잖아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그 벼랑을 터볼 때 진짜 마지막 힘으로 터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의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서로 뒤통수만 보며 보며 걷는 거. 그래야겠죠. 왜 일렬로 서면은 네. 들키니까 네. 이렇게 숨어서 가다가 태국 그 메콩강에서 그 쪽배 타고 콩깍집에. 딱 타고 해서 발을 딱 내렸거든요. 네. 어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어깨를 붙이고 팔자로 걷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부터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때 아침 햇살이 착 떠오르는데 새벽 7시였어요. 야,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희열이었는데 다시는 그 희열을 못 느껴봤어요. 내가 살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목숨은 창고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과 동시에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라는 건데 이 자유가 사실 세계적으로 집중할 만한 자유잖아요. 북한이라는 그곳에서 정말 그렇죠.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고 나는 깨달은 자유잖아요. 뒤에는 2,400만이 원하는 자유고 해서 내가 지금 그걸 가졌다니까 이제는 그 희열을 다시는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팔자를 이렇게 쫙 걸으면서 태국에 딱 우리가 치앙마이 그 삼각주 그냥 도시 바로 앞에 딱 들어가서 진짜 같은 코스구나. 네, 한 5분 걸어 들어가니까 바로 완전 대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한 가운데 그냥 떨어진 거죠. 보니까 그 주민들은 아, 또 왔네? 아, 쟤네 또 오늘 올라오네? 약간 에이 하면서 이거 돈 바꾸라고. 머니 체인지.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환율 좀 지네 네. 싸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더니 지네 폴리스 불렀다는 거에서 폴리스 어느 동안 머니 이러는 거에서 저희 또 외삼촌이 얘기했죠. 거기서 다 바꾸지 마라. 그래서 감옥 가서 좀 더 비싸게 바꿔라. 네. 해서 그때 조금만 바꿔 3억 정도만 바꾸고 한 10분을 기다리니까 그 농구방 같은 차가 딱 온 거예요. 애인이 와서. 네. 딱 오더니 경찰이 두세 명이 내렸어요. 우린 생각한 게, 그러니까 우리 죽이지 않지만 그래도 잡아는 간다는 그게 있잖아요. 경찰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경찰. 안전부도, 보위부도, 공안도, 뭐 라오스 어디 이렇게 땡땡거리고. 땡땡거리고 잘못된 그 굽신거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거는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우리 일행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경찰이 딱 우리 이렇게 보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내리더니 이렇게 착착착 우리 앞에 오더니 옷매무새를 딱 갖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자를 탁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탁 쓰더니 여기에 경찰이라고 한글로 써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경찰이라고 써 있었고 명찰을 딱 보이는 거예요. 안심하세요라는 말을 했겠죠. 되게 정중하게 뭐 이렇게 안내를 하더니 경례를 하는 거예요. 경례를. 네. 딱 하더니 그래서 이거 자기 경찰이라고. 그리고 안심하시라고. 그리고 정중하게 두 손으로 잘 가십시오. 그런데 저걸 생전 어디 북한에서 받아본 적이 없지. 사회가 보장해주는 안전이라던가 공권력이 보장해주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죠. 처음 받아보니까 진짜 그때 눈물이 진짜 줄줄 났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에 경찰이라고 써있는 걸 보면서 한국의 부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게 이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면 한국에 가면 우린 얼마나 사람 취급을 받을까. 그게 막 너무 기대가 되고 아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개처럼 살았나 라는 생각도 막 들고 가는 중에 베이스 캠프까지 그래봤자 한 20분도 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배고플까봐 과일이랑 음식을 다 싸서 가는 중에 배고프니까 빨리 먹으라고. 와, 엄청 친절하다. 네. 경찰이 이걸 다 그게 근데 매뉴얼에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리고 가자마자 제공되는 게 세수, 수건, 뭐 이거 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고 샤워장으로 안내됐는데 샤워장 시설 처음 샤워를 한 거예요. 그때 처음 샤워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고 중국에서 못 해봤습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이동만 했지. 그나마나 바로바로 네네. 이동했구나. 그 뭐 중국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씻고 나왔는데 그 처음으로 본 동남아의 따뜻한 날씨. 아무튼 새로운 세상과 소리 질러도 잡아 안 가고 경찰이 지나가면서 우리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느긋하게 이런 인사.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처음 이러다가 점점 같이 이러고 그런 표정을 지으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거지. 그래서 거기 그 텐트
텐트처럼 생겼어요. 텐트 안에 엄청 큰 천막이거든요.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뭐 와 있는 사람도 한 두세 명 있고 저희 온 다음 날에도 한 또 두세 명 들어가서 한 거의 10명 남짓 그 안에 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이제 메사이로 가잖아요. 또 그런데 그 천막 밑으로 개구멍이 있더라고요. 네. 개구멍으로 목사님들이 된장고추장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